장모님이 다 망쳤잖아. 사위는 그렇게 소리치며 손에 든 와인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잔이 깨지고 붉은 와인이 친정엄마의 구두 앞까지 튀었습니다. 그날은 친정엄마의 63번째 생신이었습니다. 가족끼리 조용히 축하하자던 자리에 사위는 회사의 중요한 손님들까지 불러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큰 계약 하나가 날아갔습니다. 사위는 이유도 묻지 않고 모든 책임을 장모에게 뒤집어 씌웠고 시댁 식구들은 말리기는커녕 사위 편을 들었습니다. 딸은 그날 밤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가 그런 모욕을 당한 집안으로는 더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댁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무시한 친정엄마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말입니다. 장모 앞에서 난동을 부린 사위와 시댁. 그 집안은 과연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호텔 연회룸 입구에는 문혜숙의 63번째 생신을 축하하는 꽃장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족끼리 조용히 식사하자던 자리였지만 문을 열고 들어선 유가은은 곧 분위기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원형 테이블 곳곳에는 박도윤 회사의 거래처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도윤은 자기 회사 사람들을 챙기느라 바빠 보였습니다. 가은은 도윤의 팔을 붙잡으며 낮게 물었습니다. 도윤 씨, 오늘 엄마 생신 자리 아니었어? 도윤은 손님들 쪽을 살피며 대답했습니다. 겸사겸사야. 오늘 중요한 분 오셨어. 그 계약만 잡으면 우리 회사도 더 커질 거야. 엄마한테는 가족끼리 먹는 자리라고 했잖아. 도윤은 가은의 손을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넌 꼭 중요한 걸 모른다. 이런 자리가 다 기회야. 잠시 뒤 문혜숙이 연회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가은은 얼른 다가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오느라 힘들지 않았어? 아니야. 네가 준비해줬는데 힘들 게 뭐가 있어? 차영란은 문혜숙의 옷차림을 훑으며 다가왔습니다. 사돈, 오늘 같은 날엔 좀 더 화사하게 입고 오시지 그러셨어요. 우리 도윤이 손님들도 다 보는 자리인데요. 가은이 바로 얼굴을 굳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엄마 생신 축하하는 자리예요. 차영란은 가은을 흘겨보며 말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집안 체면이 드러나는 거야. 문혜숙은 가은의 손을 누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은아, 괜찮다. 오늘은 좋은 날이잖니. 도윤은 계약 상대를 데리고 중앙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이쪽이 제 장모님이십니다. 오늘 생신이라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문혜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약 상대는 문혜숙의 얼굴을 보자마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도윤은 억지로 웃으며 물었습니다. 두 분 혹시 아시는 사이입니까? 계약 상대는 문혜숙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한 채 낮게 말했습니다. 문 여사님을 여기서 뵐 줄은 몰랐습니다. 도윤은 계약 상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대표님, 우리 장모님을 아십니까? 계약 상대는 잔을 내려놓고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박 대표님, 오늘 계약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도윤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제가 뭘 실수했습니까?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도윤이 따라붙었지만 계약 상대는 더 대답하지 않고 연회룸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시선이 도윤과 문혜숙 쪽으로 쏠렸습니다. 차영란이 문혜숙을 쏘아보며 물었습니다. 사돈, 저분하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문혜숙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대답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네요. 그 말에 도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도윤은 레드 와인잔을 움켜쥔 채 문혜숙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장모님, 대체 밖에서 뭘 하고 다니셨길래 저 사람이 저렇게 나갑니까? 가은이 놀라 도윤 앞을 막았습니다. 도윤 씨, 지금 엄마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도윤은 가은을 밀어내듯 몸을 틀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넌 빠져. 지금 내 계약이 날아갔다고. 문혜숙은 도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도윤아, 그 사람이 나간 이유는 네가 직접 물어봐야지. 왜 나한테 따지니? 장모님 얼굴 보고 나갔잖습니까? 도윤은 와인잔을 든 손에 힘을 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몇 달을 매달린 계약인데 장모님 때문에 날아갔잖아요. 가은은 도윤의 팔을 붙잡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제발 그만해. 도윤은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장모님이 다 망쳤잖아. 다음 순간 도윤은 손에 든 와인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잔이 깨지고 붉은 와인이 카페 뒤로 번졌습니다. 유리 조각 몇 개가 문혜숙의 구두 앞까지 굴러왔습니다. 가은은 엄마 앞으로 나서며 도윤을 노려봤습니다. 도윤 씨, 지금 엄마 생신 자리에서 뭐 하는 거야? 도윤은 깨진 잔을 내려다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내 계약이 날아갔는데 생신상이 뭐가 중요해? 박기환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낮게 소리쳤습니다. 도윤아, 그만해라. 어른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이야? 차영란은 박기환을 노려보며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당신은 가만히 있어. 애가 저렇게 화날 만하니까 그런 거잖아. 가은은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차영란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지금 그게 하실 말씀이에요? 차영란은 오히려 문혜숙 쪽으로 턱을 들었습니다. 사돈도 뭔가 있으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나간 거 아니에요? 중요한 손님 앞에서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문혜숙은 바닥에 유리 조각을 내려다보다가 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은아, 다치겠다. 물러서. 파티가 끝난 뒤 가은은 시댁 거실에서 도윤을 마주보고 섰습니다. 도윤은 넥타이를 소파에 던지며 물었습니다.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렇게 서 있어? 엄마한테 사과해. 도윤은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사과? 내 엄마 때문에 내 계약이 날아갔는데 내가 왜 사과를 해? 엄마가 뭘 했는지도 모르잖아. 계약 상대가 장모님 얼굴 보고 나갔어. 그게 이유야. 가은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른 앞에서 와인잔을 집어던졌어? 엄마 생신 자리에서? 차영란이 탁자를 손끝으로 치며 끼어들었습니다. 그 정도 일로 집안을 뒤집어? 며느리가 시집왔으면 남편 체면도 볼 줄 알아야지. 잘못한 사람 체면까지 제가 지켜야 해요? 가은은 이번엔 박기환을 바라봤습니다. 아버님도 보셨잖아요. 도윤 씨가 잘못한 거 아시잖아요. 박기환은 한참 망설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다들 흥분했으니까 시간을 두고 얘기하자꾸나. 가은은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엄마 생신 자리에서 깨진 와인잔도 없던 일이 돼요? 도윤은 팔짱을 끼며 차갑게 잘라 말했습니다. 됐고 사과 못해. 사과할 사람은 내 엄마야. 그 말에 가은은 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간 그녀는 옷 몇 벌과 서류, 충전기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현관으로 나오자 도윤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나가면 다시 못 들어와. 가은은 신발을 신으며 대답했습니다. 다시 들어올 생각 없어.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아니, 나한테 남은 마지막 예의를 지키는 거야. 늦은 밤 가은은 친정집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혜숙은 옷을 갈아입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고 현관 옆 구두 앞 코에는 마른 와인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문혜숙은 가은의 가방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밤중에 가방까지 들고 왜 왔어? 가은은 가방을 내려놓고 엄마 앞에 섰습니다.
엄마, 나 그 집 안 들어가. 이제 끝났어. 나 때문에 그러는 거면 그러지 마. 나는 정말 괜찮아. 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오늘 그 집에서 분명히 봤어. 잘못한 사람은 당당하고 당한 사람만 조용히 있어야 하는 집이었어. 가은아, 이 길로 가면 되돌리기 힘들어. 괜찮아. 더 이상 물러서기 싫어. 가은은 현관 옆에 구두를 바라보다가 다시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도 이제 나 때문에 참지 마. 엄마가 그런 취급받는 거 더는 못 봐. 문혜숙은 한동안 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이제부터는 나도 참지 않을게. 다음 날 아침 가은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현관 옆에는 어젯밤 문혜숙이 신고 갔던 구두가 놓여 있었습니다. 앞코에 남은 마른 와인 자국을 볼 때마다 호텔 연회룸 바닥에서 와인잔 깨지던 소리가 다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가은은 휴대전화를 뒤집어 놓은 채 물컵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밤새 도윤에게서 전화가 몇 번이나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화면이 다시 밝아졌습니다. 도윤 씨, 가은은 한참 바라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도윤의 목소리가 먼저 튀어나왔습니다. 너 지금 어디야? 가은은 물컵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친정, 당장 들어와. 어제 일로 집안 망신을 더 키울 생각이야? 망신은 내가 키운 게 아니야. 도윤 씨가 엄마 생신 자리에서 와인잔 집어던진 거지. 도윤은 짧게 웃었습니다. 내 엄마 때문에 내 계약이 날아갔어. 그런데 지금 그 얘기는 쏙 빼고 내 잘못만 하겠다는 거야? 엄마가 뭘 했는지 확인도 안 했잖아. 그 사람이 장모님 얼굴 보고 나갔다니까. 가은은 입술을 깨물었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이유를 물었어야지. 와인잔을 던질 게 아니라. 도윤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너 계속 그렇게 나올 거야? 엄마한테 사과해. 사과는 장모님이 해야지. 내 계약 날린 거. 가은은 더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문혜숙은 주방 쪽에서 따뜻한 물을 컵에 따라오다가 딸의 얼굴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도윤이니? 응. 뭐래? 가은은 웃음도 울음도 아닌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아직도 엄마가 사과해야 한대. 문혜숙은 컵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담담해? 담담한 게 아니야. 그냥 놀랄 힘이 없는 거지. 가은은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변호사 만나볼 거야. 문혜숙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이렇게 바로가 아니야. 너무 늦은 거야. 가은은 엄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혼할 거야. 그 집으로는 안 돌아가. 문혜숙은 의자를 당겨 앉으며 낮게 물었습니다. 나 하나 때문에 내 결혼을 끝내는 거면 다시 생각해. 엄마 때문이 아니야. 도윤 씨 때문이고 그 집안 때문이야. 그래도 결혼은 쉽게 끝낼 일이 아니야. 쉽게 끝내는 거 아니야. 어렵게 참고 있다가 이제 그만두려는 거야. 엄마가 그런 일을 당했는데도 내가 다시 들어가면 나도 그 사람들하고 같은 편이 되는 거야. 문혜숙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오래된 서류철 2권과 갈색 봉투 하나를 안고 돌아왔습니다. 가은은 식탁 위에 놓인 서류철을 보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문혜숙은 봉투 끈을 풀며 대답했습니다. 네가 몰라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 가은은 첫 장을 넘기다 손을 멈췄습니다. 서류 상단에는 도윤의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도윤 씨 회사잖아. 왜 엄마한테 있어? 오래전부터 이어진 관계야. 내 결혼 때문에 내가 일부러 건드리지 않았고. 무슨 관계?
문혜숙은 서류 한 장을 가은 쪽으로 밀었습니다. 도윤이 회사가 쓰는 외곽 창고, 우리 쪽 자산관리회사 건물이야. 예전 조건 그대로 쓰고 있었어. 가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문혜숙은 다른 장을 짚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무실 일부도 비슷해. 임대료를 몇 년째 거의 올리지 않았고 관리비 정산도 많이 미뤄뒀어. 물류 쪽도 엄마랑 연결돼 있었어. 너의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부터 이어진 거래망이야. 그쪽에서 도윤이 회사를 좋게 봐준 건 도윤이 능력 때문만은 아니야. 가은은 서류를 더 넘기지 못했습니다. 도윤이 자기 실력처럼 떠들던 창고와 사무실 납기 조건이 전부 낯설게 보였습니다. 그동안 도윤 씨 회사가 엄마 쪽 도움을 받고 있었던 거야? 문혜숙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전부는 아니야. 그 회사도 자기들 나름대로 일은 했겠지. 문혜숙은 딸을 똑바로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기대고 있었던 건 맞아. 가은은 어젯밤 계약 상대가 문혜숙의 얼굴을 보고 굳어지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그럼 어제 그 사람도 엄마를 알아본 거야? 문혜숙은 컵을 손끝으로 밀어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우리 쪽 일로 만난 적이 있어. 안 좋은 일이었어? 그 사람이 무리한 조건을 요구했고 나는 받아주지 않았어. 그 정도야. 그래서 엄마 얼굴 보고 그냥 나간 거야? 정확한 마음은 그 사람만 알겠지. 다만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걸 보고 그 계약을 다시 생각했을 거야. 가은은 낮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도윤 씨는 이유도 안 묻고 엄마 탓부터 했어. 그게 네가 본 그 사람의 모습이겠지. 가은은 서류철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엄마는 왜 이런 걸 나한테 말 안 했어? 문혜숙은 잠시 시선을 내렸습니다. 네가 내 힘 때문에 그 집에서 고개 들고 산다는 말을 듣게 하고 싶지 않았어. 그럼 나는 뭘로 산 거야? 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참는 동안 나도 같이 낮아지고 있었잖아. 문혜숙은 딸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었습니다. 미안하다. 나는 그게 널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어. 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엄마를 지킬 차례야. 문혜숙은 말없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은은 서류철을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내 결혼 때문에 그 사람들 봐주지 마. 문혜숙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정말 괜찮겠니? 응. 도윤 씨 회사가 엄마 배려 위에 서 있었다면 이제 그 배려를 계속할 이유가 없어. 문혜숙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나도 이제 그만 봐줘야겠다. 가은이 물었습니다. 그만 봐준다는 게 뭘 어떻게 한다는 거야? 문혜숙은 서류철을 가지런히 맞추며 말했습니다. 당장 뭘 빼앗겠다는 게 아니야. 오래된 계약들이 지금 기준에 맞는지 보는 거지. 그게 도윤 씨 회사에는 큰일이야? 문혜숙은 창밖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건 그 사람들이 그동안 얼마나 회사를 견실하게 운영했는지에 달려있겠지. 오후가 되자 가은은 변호사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상담실로 가기 전 그녀는 호텔 생신 파티에 함께 있었던 지인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제 현장 영상이나 사진이 남아있으면 지우지 말아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가은아, 괜찮아? 어제 너무 놀랐어. 가은은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답했습니다. 괜찮지는 않아. 그래도 이번엔 그냥 넘기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오전 가은은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변호사 사무실 앞에 섰습니다. 가방 안에는 결혼 생활 중 오간 문자 몇 장과 생신 파티에 있던 지인이 보내준 짧은 영상이 들어 있었습니다. 문고리를 잡기 전 가은은 휴대전화 화면을 다시 켰습니다.
영상 속 도윤은 사람들 앞에서 와인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있었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이 카페 뒤로 흩어졌고 붉은 와인은 문해숙의 구두 앞까지 튀었습니다. 가은은 화면을 끄고 상담실 문을 열었습니다. 변호사는 영상을 끝까지 본 뒤 휴대전화를 가은 쪽으로 조용히 돌려주었습니다. 이건 지우지 마세요. 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울 생각 없어요. 이혼까지 생각하고 오신 거죠? 네. 마음은 정했어요. 변호사는 절차를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종이 한 장에 필요한 것만 짧게 적어주었습니다. 영상, 문자, 통화 기록, 집에 남은 개인 물건, 앞으로의 연락은 감정적으로 맞받아치지 말 것. 가은은 그 종이를 접어 가방 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왜 그 집을 나왔는지 나중에라도 남들이 마음대로 말하게 두고 싶지 않아요. 변호사는 가은을 바라보다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기록으로 남기세요. 판단은 그 다음입니다. 사무실을 나온 가은은 곧장 호텔 행사 담당자에게 연락했습니다. 가족 문제로 확인이 필요해서요. 가능한 범위에서 기록만 보존해 주세요. 전화를 끊은 뒤에는 영상을 보내준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제 영상 지우지 말아줘.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어. 알겠어. 가은아, 너 괜찮아? 괜찮아지려고 하는 중이야. 그날 오후 가은은 시댁으로 갔습니다. 도윤에게 따로 알리지 않았고 오래 머물 생각도 없었습니다. 방 안 책상 위에는 결혼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도윤은 다정하게 웃고 있었지만 가은은 그 액자를 챙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랍 안에 남아있던 개인 서류 봉투와 작은 통장 지갑만 가방에 넣었습니다. 방문 앞에서 차영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는 허락도 없이 남의 집에 들어와? 가은은 가방 지퍼를 잠그며 대답했습니다. 제 물건 가지러 왔어요. 금방 나갈게요. 차영란은 방 안을 훑어보며 팔짱을 꼈습니다. 네가 나가겠다고 나간 거지 우리가 내쫓은 거 아니다. 알아요. 제가 나간 거예요. 그럼 조용히 있어야지. 혹시 친정 가서 불쌍한 척이라도 했니? 가은은 가방을 들어 올리며 차영란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어제 도윤 씨가 한 일 보셨잖아요. 차영란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엄마가 아무 일도 없었으면 그 사람이 왜 나가? 그 이유를 도윤 씨가 물어본 적 있어요? 확인도 안 하고 엄마 탓부터 했어요. 그리고 어른 앞에서 와인잔을 던졌고요. 며느리가 시댁 체면은 생각 안 하고 친정엄마 편만 드네. 체면은 잘못한 사람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때 지켜지는 거 아닌가요? 제가 대신 지켜드릴 수는 없잖아요. 말버릇 봐라. 저도 더는 예전처럼 말 못해요. 가은이 현관으로 내려오려는 순간 도윤의 전화가 왔습니다. 왜? 도윤의 목소리는 처음부터 날이 서 있었습니다. 너 지금 우리 집이야? 내 짐 가지러 왔어. 누가 마음대로 짐 빼래. 내 물건이야. 도윤은 낮게 웃었습니다.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네가 이렇게 나오면 나도 좋게 못 끝내. 가은은 현관 옆에 멈춰 섰습니다. 좋게 끝낼 기회는 어제 있었어. 장모님 때문에 계약이 날아갔어. 그런데 너는 지금 내 엄마 편을 드는 거야? 엄마가 계약을 날렸다는 증거 있어? 도윤 씨가 한 건 영상에 남아 있어. 사람들 앞에서 소리친 것도 와인잔 던진 것도. 도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걸로 나 협박하는 거야? 협박 아니야. 사실을 지우지 않겠다는 거야. 너 진짜 끝까지 가자는 거지? 응. 나 이혼할 거야. 잘 생각해. 네가 이러면 장모님도 편하지 않을 거야. 엄마 건드리지 마. 그러니까 잘 생각해. 장모님한테도 말해.
괜히 회사 일까지 간섭하지 말라고. 도윤 씨 회사가 그 정도로 흔들릴 일이 있다면 그건 도윤 씨가 감당해야 할 일이야. 엄마 탓으로 돌리지 마. 너 후회할 거야. 후회는 이미 많이 했어. 이 집안에서 참고 살았던 시간만큼. 전화를 끊은 뒤 가은은 시댁을 나왔습니다. 차영란은 현관 안쪽에서 가은의 뒷모습을 노려보다가 곧장 도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아, 쟤 진짜 이혼한다고 하더라. 도윤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방금 들었어요. 사돈도 보통이 아닌 것 같아. 그 계약 상대가 괜히 나갔겠어? 저도 그게 걸려요. 그쪽에서 뭔가 손 떼면 어떡해? 도윤은 잠시 말이 없다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몰라요. 그래도 타이밍이 너무 이상해요. 차영란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가은이부터 눌러. 애가 겁을 먹어야 사돈도 조용해져. 저도 생각 중이에요. 도윤과 차영란은 계약이 왜 날아갔는지 알지 못했지만 그 책임을 문혜숙 쪽으로 몰아가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은은 친정집으로 돌아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문혜숙은 서재에서 오래된 서류철을 꺼내보고 있었습니다. 가은은 문가에 서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이거 담당하는 사람 따로 있지? 있긴 하지. 그 사람한테 전화해. 문혜숙의 손이 서류철 위에서 멈췄습니다. 가은아, 엄마가 누구를 망하게 하라는 게 아니야. 그냥 그동안 봐준 것들, 이제는 원칙대로 보라고 해. 문혜숙은 딸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하면 도윤이 회사가 흔들릴 수도 있어. 가은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흔들리면 그건 엄마가 나빠서가 아니야. 그 회사가 엄마 배려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지. 엄마, 나 때문에 그 사람들 계속 봐주지 마. 나 이제 그 집 사람 아니야. 그 말에 문혜숙의 표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문혜숙은 천천히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연결음이 몇 번 울린 뒤 수화기 너머에서 담당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혜숙은 가은을 한번 바라보고 말했습니다. 박도윤 회사하고 연결된 오래된 계약들 있죠. 창고, 사무실, 물류 쪽이요. 그동안은 제가 손대지 말라고 했죠. 이제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정리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래된 조건들이 지금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맞지 않는 건 원칙대로 처리하시고요. 전화를 끊은 뒤 서재 안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은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엄마. 문혜숙은 딸의 손을 마주 잡고 대답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아직 이르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그날 밤 자산관리회사에서는 오래된 계약 목록이 다시 열렸습니다. 외곽 창고, 사무실, 물류 조건, 가족이라는 이유로 조용히 넘어갔던 항목들이 내부 검토 문서에 올라갔고 다음 날 발송할 확인 공문 목록에도 박도윤 회사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문혜숙의 이름은 어디에도 적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은이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한 순간 오래된 배려도 함께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오전 박도윤 회사 총무팀 직원이 대표실 문 앞에서 한참 망설였습니다. 손에는 등기봉투와 출력한 이메일 몇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도윤은 모니터를 보며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거기 서 있어요? 직원은 봉투를 두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대표님, 창고 쪽하고 사무실 쪽에서 확인 요청서가 왔습니다. 물류협력사에서도 조건 재검토 메일이 같이 들어왔고요. 도윤은 대수롭지 않게 손을 뻗었습니다. 갱신철도 아닌데 무슨 확인 요청이야? 봉투를 뜯은 도윤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첫 장에는 외곽 창고 사용 조건 제협의 안내가 적혀 있었습니다. 뒤이어 사무실 임대료 재산정,
미뤄진 관리비 정산, 물류 할인 조건 조정 요청이 차례로 붙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출력본을 책상 위에 펼치며 회계 담당자를 불렀습니다. 이거 봐요. 이대로 가면 우리 비용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바로 뽑아봐요. 회계 담당자는 서류를 훑자마자 표정이 무거워졌습니다. 대표님, 창고하고 물류 쪽이 큽니다. 사무실까지 같이 조정되면 다음 달 고정비가 확 올라갑니다. 도윤은 손가락으로 공문 제목을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그동안 아무 말 없던 데들이 왜 갑자기 다 이러는데? 계약 조건 자체가 오래된 건 맞습니다. 상대가 지금 기준으로 다시 보자고 나오면 저희도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설명할 자료? 도윤은 헛웃음을 흘리며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라도 지은 것처럼 말하네. 그때 물류 담당자도 급히 대표실로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오늘 들어갈 추가 물량은 기존 단가로 못 받겠답니다. 새 조건 협의 전까지 별도 단가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늘 나가야 할 물건이 몇 개인데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저희도 항의했는데 담당자는 문서로 회신해달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도윤은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창고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되자마자 목소리를 낮춰 눌렀습니다. 박도윤입니다. 지금 보낸 문서 누가 결정한 겁니까? 상대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계약 조건 재검토 건입니다. 문서에 적힌 대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아무 문제 없던 계약입니다. 왜 하필 지금입니까? 오래된 조건을 현재 기준에 맞춰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 절차를 갑자기 누가 시작했냐고 묻는 겁니다. 짧은 침묵 뒤 상대는 같은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문의사항은 문서로 남겨주시면 담당 부서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기자 도윤은 휴대전화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공문을 다시 집어들고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계약 상대가 생신 파티 자리에서 나간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도윤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타이밍이 우연이라고? 박기환이 대표실로 들어온 건 그때였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널린 서류를 보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밖에서 직원들이 술렁거리던데 무슨 일이야? 도윤은 공문을 한쪽으로 치우며 대답했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제가 처리할 겁니다. 박기환은 외곽 창고라는 제목을 보고 곧장 얼굴을 굳혔습니다. 창고, 사무실, 물류가 한꺼번에 움직이는데 별일 이 아니라고? 아버지는 신경 쓰지 마세요. 도윤아, 그동안 너무 쉽게 쓴 조건들이 있었던 거 아니냐? 도윤은 고개를 획 들었습니다. 지금 저한테 책임 묻는 겁니까? 박기환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공문을 손끝으로 구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장모님 얼굴 보자마자 계약이 깨졌고 며칠 뒤에 이런 게 왔어요. 분명히 장모님 쪽과 관련이 있어요. 확인된 건 없잖아. 그래서 더 이상한 겁니다. 확인된 건 없는데 회사가 흔들리고 있으니까요. 그 말에 박기환도 더는 쉽게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각 차영란은 도윤에게서 전화를 받고 가은을 불러냈습니다. 가은은 문혜숙과 함께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차영란은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두 사람을 찾아 곧장 다가왔습니다. 자리에 앉기도 전에 그녀의 목소리가 먼저 날아왔습니다. 사돈, 그날 나간 사람하고 무슨 사이예요? 문혜숙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일로 본 적은 있어요. 그럼 왜 나갔는지도 아시겠네요? 그 사람 마음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차영란은 가은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가 이러고 앉아있는 동안 도윤이 회사는 난리야. 가은은 차분히 물었습니다. 회사가 왜 난리인데요?
창고니 물류니 사무실이니 한꺼번에 문서가 왔다잖아. 내 엄마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런 일이 생겼겠니? 가은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찻잔을 한쪽으로 밀어놓고 차영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확실한 게 있으세요? 차영란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뭐? 엄마가 어딘가에 연락해서 도윤 씨 회사를 흔들라고 했다는 증거가 있냐고요. 너 지금 말장난하니? 말장난은 도윤 씨가 먼저 했잖아요. 차영란은 찻잔을 손끝으로 밀치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일은 그 일이고 회사 일은 회사 일이야. 그럼 회사 일은 회사에서 확인하세요. 엄마한테 와서 몰아붙이지 마시고요. 차영란은 문해숙을 노려봤습니다. 사돈도 딸이 이렇게 나오는 거 그냥 두실 거예요? 문해숙은 가은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었습니다. 가은이가 틀린 말한 건 없네요. 사돈. 도윤이가 먼저 사과했으면 여기까지 안 왔겠죠. 차영란은 기가 막힌다는 듯 웃었습니다. 지금 결국 우리 도윤이 탓이라는 거예요? 가은이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와인잔을 던진 건 도윤 씨예요. 사과를 거부한 것도 도윤 씨고요. 너 정말 끝까지 이럴 거야? 네. 이번엔 그냥 안 넘어갈 거예요. 차영란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가방을 움켜쥐었습니다. 좋아. 어디까지 가는지 보자. 차영란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힌 뒤에도 가은은 한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문해숙이 낮게 물었습니다. 괜찮니? 가은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무섭지는 않아. 그런데 화가 나. 그럼 됐다. 문해숙은 가은 쪽으로 찻잔을 조금 밀어주었습니다. 무서워서 물러서는 것보다 낫다. 그날 오후 도윤의 대표실에는 다시 은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도윤은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지점장님. 자료요? 어떤 자료를 더 보시겠다는 겁니까? 수학이 넘어 설명이 이어질수록 도윤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운영자금 연장 심사 전에 담보 구조와 주요 계약 변동 내용을 다시 확인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도윤은 전화를 끊고 의자에 몸을 묻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창고 확인 요청서, 물류 조건 변경 안내, 은행 추가 자료 요청 메모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류들을 내려다보다가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날 나간 사람하고 장모님 관계부터 알아봐. 그리고 이 문서들이 왜 지금 온 건지도. 상대가 뭐라고 묻자 도윤은 이를 악물고 대답했습니다. 확실한 건 없어. 그러니까 찾아보라는 거야. 전화를 끊은 뒤에도 도윤은 한동안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회사가 왜 흔들리는지 인정하는 것보다 누군가를 범인으로 정하는 편이 쉬웠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도윤은 가은과 문해숙을 눌러야 이 상황도 멈출 거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박도윤의 대표실 책상 위에는 창고 확인 요청서와 물류 조건 변경 안내문이 그대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요구한 추가 자료 목록까지 더해지자 책상은 서류 더미처럼 보였습니다. 도윤은 공문 몇 장을 손끝으로 밀어내며 낮게 뱉었습니다. 계약 하나 깨진 것도 모자라서 이제 창고랑 은행까지 이러네. 회계 담당자는 조심스럽게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대표님, 일단 추가 자료부터 맞춰야 합니다. 운영자금 연장 심사 전에 담보 구조를 다시 보겠다는 건 그냥 넘길 일이 아닙니다. 도윤은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며 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뭘 해야 하는데? 상대 쪽 조건이 바뀐 이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아직 특정인이 지시했다는 자료는 없습니다. 그 말에 도윤의 얼굴이 더 굳어졌습니다. 자료가 없다고 아무 일도 아닌 건 아니잖아.
그때 차영란이 대표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도윤아, 회사가 진짜 그렇게 심각해? 도윤은 회계 담당자를 내보낸 뒤 서류 몇 장을 차영란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창고, 물류 사무실, 은행까지 다 움직이고 있어요. 타이밍이 너무 이상해요. 차영란은 글자를 끝까지 읽지도 않은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돈이 조용한 척하더니 뒤로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네. 아직 확실한 건 없어요. 확실한 게 왜 없어? 그날 그 사람이 사돈 얼굴 보고 나갔잖아. 그리고 내 회사가 흔들리고 있잖아. 도윤은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는 아직 아무것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흔들리는 이유를 자기 안에서 찾는 것보다 장모 쪽에 떠넘기는 편이 훨씬 쉬웠습니다. 차영란은 소파 팔걸이를 손끝으로 두드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가은이부터 눌러. 애가 겁을 먹어야 사돈도 멈춰.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은이가 들을 것 같아요? 제 엄마 경찰서 간다는데도 버티겠어? 그 말에 도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차영란은 더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덧붙였습니다. 업무방해든 뭐든 넣어. 고소장 들어가면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은 갈 거 아니야. 사돈 나이에 경찰서 한 번 다녀오면 가은이도 정신 차릴 거다. 도윤은 잠시 말없이 책상 위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무리한 방법이라는 걸 아주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지금 물러서면 가은이 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법무팀 쪽에 물어볼게요. 업무 방해하고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까지 같이 검토해 보라고 할게요. 차영란의 입가에 차가운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래. 어디 감히 장모가 사위회사를 흔들어. 문 밖에서 이야기를 듣던 박기환이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도윤아, 고소는 신중해야 해. 확실한 것도 없이 시작하면 나중에 네가 더 곤란해질 수 있어. 차영란은 곧장 박기환을 쏘아봤습니다. 당신은 또 왜 그래? 회사가 흔들리는데도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가만히 있자는 게 아니야. 확인부터 하자는 거지. 확인은 이미 됐어. 사돈 얼굴 보고 계약 상대가 나갔고 그 뒤에 회사가 흔들렸잖아. 박기환은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아버지 쪽을 보지도 않은 채 휴대전화 화면만 내려다봤습니다. 그날 오후 차영란은 지역 모임 단체방을 열었습니다.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보던 그녀는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며느리와 친정 쪽 문제로 집안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중요한 계약까지 깨지고 회사 일까지 흔들리니 마음이 참 무겁네요. 문혜숙의 이름은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방 사람들은 차영란의 며느리와 사돈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곧 답장이 올라왔습니다. 어머, 그 조용하던 며느리분이요? 차영란은 기다렸다는 듯 글을 보탰습니다. 조용한 사람이 더 무섭다잖아요. 친정 믿고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네요. 또 다른 사람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차 여사님도 속상하시겠어요. 요즘은 며느리 눈치까지 봐야 하니 참 어렵네요. 차영란은 그 답을 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불안은 금세 억울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참는 것도 한계가 있죠. 이번엔 그냥 넘어가지 않으려고요. 그 시각 가은은 친정집 거실에서 휴대전화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도윤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문혜숙은 맞은편에서 말없이 딸을 바라봤습니다. 가은은 숨을 고른 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왜? 도윤의 목소리는 낮고 날카로웠습니다. 내 엄마한테 말해. 회사 일에서 손 떼라고. 가은은 바로 되물었습니다. 엄마가 뭘 했다는 증거 있어? 증거는 곧 나오겠지. 도윤 씨, 아직도 확인 없이 엄마 탓부터 하는 거야?
도윤은 짧게 웃었습니다. 너 그렇게 나오면 나도 좋게 못 끝내. 무슨 뜻이야? 장모님 경찰서 들락거리게 만들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돌아와. 가은의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 말 협박이야. 마음대로 들어. 업무방해든 뭐든 걸면 조사받으러는 가야 할 거야. 엄마를 겁줘서 나를 돌아오게 만들겠다는 거네. 현실을 보라는 거야. 장모님 나이에 경찰서 조사실 앉는 게 쉬울 것 같아? 가은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문혜숙은 딸의 표정만 보고도 통화 내용을 짐작한 듯 했습니다. 가은은 천천히 숨을 고른 뒤 낮게 말했습니다. 도윤 씨, 엄마 건드리지 마. 그럼 들어와. 그리고 장모님한테도 말해. 괜히 회사 일 크게 만들지 말라고. 회사가 흔들리는 게 엄마 때문인지 도윤 씨 회사가 원래 그렇게 버티고 있었던 건지부터 봐. 도윤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너 끝까지 그렇게 말해? 응. 나 돌아가지 않아. 후회할 거야. 가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이미 많이 했어. 그 집에서 참고 살았던 시간만큼. 전화를 끊은 뒤 거실에는 잠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문혜숙이 먼저 물었습니다. 고소 얘기니? 가은은 휴대전화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응. 엄마를 경찰서에 앉히고 싶대. 그럴 줄 알았다. 엄마, 무섭지 않아? 문혜숙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찻잔을 한번 감싸 쥔 뒤에야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무섭지. 그런데 피할 이유는 없어. 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 때문에 엄마가 그런 데까지 가게 되는 거잖아. 문혜숙은 딸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올렸습니다. 네가 그 집을 나온 게 죄는 아니야. 엄마.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안 했다고 숨어버릴 생각도 없어. 덮어두던 걸 더는 덮어두지 않기로 한 건 맞으니까. 가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혜숙은 딸의 눈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퍼뜨리거나 거래처를 협박한 적은 없어. 그건 분명히 말하면 돼. 다음 날 도윤은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이라는 단어가 고소장 앞쪽에 나란히 적혔습니다. 회사 비용이 오른 것도, 계약이 깨진 것도, 은행이 자료를 요구한 것도 모두 문혜숙 쪽 압박 때문인 것처럼 묶여 있었습니다. 도윤에게 중요한 건 진짜 원인을 밝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은과 문혜숙이 겁먹고 물러나는 것.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며칠 뒤 친정집 우편함에 경찰 출석 요구서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내가 갈게. 내가 설명할게. 문혜숙은 봉투를 접어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출석 대상은 나야. 그래도 이건 너무해. 저 사람들이 선택한 일이야. 가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나도 바라진 않았어. 그래도 여기서 피하면 저 사람들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이겠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 문혜숙은 식탁 위 봉투를 내려다보다가 딸을 바라봤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하면 돼. 우리가 한 일은 부풀리지 말고 저 사람들이 한 말은 숨기지 말고. 가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서 앞 횡단보도에서 가은은 문혜숙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아침부터 바람이 차가웠고 문혜숙은 얇은 코트깃을 여몄습니다. 가은은 엄마의 얼굴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아? 문혜숙은 경찰서 건물을 올려다보다가 딸을 바라봤습니다. 괜찮지는 않지. 엄마, 그래도 도망칠 일은 아니야. 가은은 손에 든 파일을 고쳐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생신 파티 영상, 도윤과의 통화 녹음, 차영란이 보낸 메시지 캡처가 들어 있었습니다. 가은이 밤새 직접 정리한 자료였습니다.
문혜숙은 그 파일을 보고 낮게 말했습니다. 네가 이걸 다 챙겼니? 응. 엄마 혼자 조사받게 둘 생각 없어. 내일인데. 엄마 일로 시작했지만 이제 내일이기도 해. 두 사람은 함께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사실 앞 의자에는 도윤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얼굴에는 잠을 설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가은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너 진짜 여기까지 왔네. 가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의 시선이 문혜숙에게 옮겨갔습니다. 장모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에서 손 떼세요. 문혜숙은 조용히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아, 내가 뭘 했다고 적었는지 보러 온 거야.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계약 깨지고 창고랑 물류가 흔들리고 은행까지 움직였습니다. 그게 전부 우연이라고 하실 겁니까? 가은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도윤 씨, 아직도 증거 없이 엄마 탓이야? 너는 빠져. 못 빠져. 엄마 경찰서까지 부른 사람이 도윤 씨잖아. 도윤은 주변을 의식한 듯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렇게까지 키우고 싶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정리해. 네가 돌아오면 나도 고소 취하 생각해 볼게. 가은은 짧게 웃었습니다. 고소를 협상 카드처럼 쓰는 거야? 현실적으로 말하는 거야. 아니, 겁주고 있는 거야. 도윤은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조사실 문이 열리고 담당 형사가 나왔습니다. 문혜숙의 이름을 부르자 가은이 바로 따라 일어났습니다. 형사는 동성 여부를 확인했고 문혜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님은 같이 들어와도 됩니다. 조사실 문이 닫히자 도윤은 혼자 복도에 남았습니다. 그는 초조하게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회사 단체방에는 아침부터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운영자금 연장 관련 추가 자료 제출 기한을 당겼다는 내용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곧이어 물류 담당자의 메시지도 올라왔습니다. 대표님, 추가 단가 적용 안 받아들이면 오늘 출고 일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도윤은 화면을 3개 눌러 답장을 보냈습니다. 일단 버텨요. 내가 해결합니다. 조사실 안에서는 형사가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고소인 쪽에서는 계약 무산과 회사 거래 조건 변경이 문혜숙 씨의 압박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문혜숙은 가은 쪽을 한번 바라본 뒤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계약 상대에게 거짓말을 한 적도 없고 협박한 적도 없습니다. 형사는 다시 물었습니다. 박도윤 씨 회사와 연결된 업체에 불리한 말을 전한 사실은요? 문혜숙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가은이 파일에서 영상 저장 목록을 꺼냈습니다. 먼저 봐주셔야 할 게 있어요. 이 일은 엄마가 먼저 시작한 게 아니에요. 형사는 가은이 내민 휴대전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도윤이 생신 파티 자리에서 소리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와인잔이 바닥에 깨지는 소리 뒤로 주변 사람들이 놀라 일어나는 모습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형사는 영상을 끝까지 본 뒤 물었습니다. 이게 고소인 쪽에서 말한 생신 파티 당일 영상입니까? 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날 도윤 씨는 엄마한테 사과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엄마가 사과해야 한다고 했어요. 가은은 통화 녹음 목록도 함께 내밀었습니다. 도윤이 장모님 경찰서 들락거리게 만들기 싫으면 돌아오라고 말한 부분이 따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문혜숙은 딸의 손끝을 보고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형사는 녹음 파일 제목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자료로 제출하시겠습니까? 가은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문혜숙은 딸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사는 길지 않았지만
가은에게는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문을 열고 나오자 도윤이 바로 다가왔습니다. 뭐라고 말했어? 가은은 파일을 품에 안은 채 대답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장모님이 회사 쪽 일에 손댄 건 말했습니까? 문혜숙은 도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도윤아, 너는 네가 한 일부터 말할 줄 알아야 해. 장모님, 도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가은은 엄마 앞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엄마한테 직접 따지지 마. 너 아직도 상황 모르네. 회사가 지금 어떤 줄 알아? 그래서 엄마를 경찰서에 부른 거야? 회사가 힘들면 엄마가 겁먹고 나도 돌아올 줄 알고? 도윤은 대답 대신 휴대전화를 움켜쥐었습니다. 그 순간 차영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도윤은 복도 끝으로 몇 걸음 물러나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 수화기 너머 차영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새어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어? 사돈겁 좀 먹었어? 도윤은 가은 쪽을 힐끗 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생각보다 버팁니다. 가은이는 계속 장모님 편이에요. 차영란은 숨을 거칠게 내쉬었습니다. 그럼 더 세게 가야지. 여기서 물러서면 우리가 당하는 거야. 알아요. 제가 처리할게요. 가은은 멀리서 그 통화를 지켜봤습니다. 도윤은 전화를 끊고 다시 다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할게. 돌아와. 가은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싫어. 그럼 나도 더는 봐주지 않아. 도윤 씨가 봐준 적이 있었어? 도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문혜숙은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은아, 가자. 두 사람이 경찰서를 나서려는 순간 가은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생신 파티에 왔던 지인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가은아, 이거 너희 얘기 맞지? 조심해야 할 것 같아서 보내. 첨부된 사진은 차영란이 지역 모임 단체방에 올린 글이었습니다. 며느리와 친정 때문에 계약이 깨지고 회사가 흔들리고 결국 경찰 조사까지 가게 됐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은 없었지만 아는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글이었습니다. 가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문혜숙도 화면을 보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 이건 그냥 우리끼리 참으면 끝나는 일이 아니야. 문혜숙은 휴대전화 화면에서 천천히 시선을 뗐습니다. 그러게. 이제는 말을 바로 잡아야겠구나. 가은은 단체방 캡처를 저장했습니다. 도윤은 고소장 한 장이면 모든 게 멈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겁주려고 꺼낸 카드는 가은에게 더 분명한 이유를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은은 돌아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따질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다시 연락이 온 건 사흘 뒤였습니다. 도윤이 낸 고소 내용과 가은이 제출한 자료가 맞지 않아 양쪽 진술을 한 번 더 확인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가은은 통화를 마친 뒤 식탁 위 서류 봉투를 다시 열었습니다. 생신 파티 영상, 도윤과의 통화 녹음, 차영란의 단체방 글, 호텔 담당자의 보존 확인 문자. 가은은 자료를 순서대로 넣고 봉투 끈을 묶었습니다. 문혜숙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말할게. 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엄마. 오늘은 내가 말할게. 네가? 응. 엄마가 먼저 꾸민 일이 아니잖아. 내가 부탁해서 시작된 일이니까 내가 말할게. 문혜숙은 딸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가은은 봉투를 품에 안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도윤 씨가 엄마를 범인처럼 몰았으니까 내가 말해야 해. 그 집을 나온 것도 나고 더는 참지 않겠다고 한 것도 나야. 문혜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네가 말해라. 경찰서 복도에는 도윤과 차영란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차영란은 문혜숙을 보자마자
입술을 비틀었습니다. 사돈, 이제라도 인정하시면 일이 더 커지진 않을 거예요. 가은이 엄마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여기서도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며느리가 어른 말에 끼어들 자리 아니야. 엄마를 고소한 자리예요. 저도 말할 자격 있어요. 도윤은 가은을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정신 차렸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야. 조사실 문이 열리자 말이 끊겼습니다. 담당 형사는 양쪽을 자리에 앉힌 뒤 도윤이 낸 서류부터 확인했습니다. 도윤은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이 나타난 뒤로 계약이 깨지고 창고와 물류 조건이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우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문혜숙 씨가 계약 상대나 거래처에 허위 사실을 전달했다는 자료가 있습니까? 도윤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직접 자료는 아직 확보 중입니다. 가은은 봉투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 영상부터 봐주세요. 화면 속 도윤은 생신 파티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와인잔이 바닥에 깨졌고 문혜숙의 구두 앞까지 붉은 와인이 튀었습니다. 조사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형사는 영상을 끝까지 본 뒤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이 장면의 남성이 고소인 본인 맞습니까? 도윤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차영란이 대신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도윤이가 화가 나서 그런 거고요. 중요한 건 사돈이 회사 일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가은은 이번엔 통화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장모님 경찰서 들락거리게 만들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돌아와. 도윤의 목소리가 조사실 안에 그대로 울렸습니다. 가은은 녹음을 끄고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 씨는 진실을 밝히려고 고소한 게 아니야. 엄마를 겁줘서 나를 돌아오게 만들려고 한 거지. 너 말 조심해. 말 조심은 도윤 씨가 했어야지. 엄마 생신 자리에서 와인잔 던지기 전에. 형사는 창고와 물류 조건 변경 자료도 확인했습니다. 현재 제출된 자료만 보면 오래된 계약 조건을 내부 기준에 따라 재검토한 절차로 보입니다. 문혜숙 씨가 거래처를 협박했다는 내용은 아직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내부 절차요? 그때 가은이 마지막 자료를 꺼냈습니다. 그 계약들이 오래전부터 누구 배려로 유지됐는지 도윤 씨는 몰랐던 것 같네. 문혜숙은 그제야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아, 내 회사가 쓰던 외곽 창고, 사무실 일부, 물류 할인 조건. 전부 오래전부터 우리 쪽에서 봐주던 계약이야. 차영란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사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가은이가 그 집에서 불편한 말 듣지 않게 하려고 그냥 둔 거예요. 사위 회사니까 따지지 말자고 했죠. 도윤은 가은을 노려봤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우리 회사를 흔든 거네. 아니, 내가 엄마한테 부탁한 건 하나야. 더는 내 결혼 때문에 봐주지 말라는 거. 그게 흔든 거잖아. 도윤 씨 회사가 엄마 배려 없이는 버티기 힘든 구조였던 거야. 그걸 왜 나한테 따져? 엄마가 거래처에 거짓말을 퍼뜨렸어? 계약 상대를 협박했어? 은행에 전화해서 도윤 씨 회사 망하게 하라고 했어? 도윤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장모님과 네가 타이밍 맞춰서 움직였잖아. 맞아. 내가 그 집에서 나온 뒤에 움직였어. 그런데 그건 복수가 아니야. 잘못한 사람들 때문에 더는 손해보지 않겠다는 결정이니까. 차영란은 얼굴이 붉어진 채 끼어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시댁회사를 이렇게 만들고도 당당해? 가은은 캡처 사진을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어머니는 단체방에 제 얘기 쓰셨죠. 이름만 안 썼을 뿐 아는 사람은 다 알아볼 수 있게요. 차영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나는 속상해서 한 말이야. 저도 그 말까지 남겨둘 거예요. 조사가 끝날 무렵 형사는
도윤이 낸 고소장만으로는 문해숙의 혐의를 뒷받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곧장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회사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대표님, 주요 납품처에서 다음 발주를 보류하겠다고 합니다. 경찰 고소 권하고 거래 조건 문제까지 같이 들었다고요. 도윤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통화를 끊자마자 은행 메시지도 들어왔습니다. 운영자금 연장 심사 일정이 보류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차영란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도윤아, 왜 그래? 도윤은 휴대전화를 꽉 쥔 채 낮게 말했습니다. 발주가 밀렸어요. 은행도 보류래요. 차영란은 말을 잃었습니다. 도윤은 가은과 문해숙을 향해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제 만족해? 가은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니, 아직 사과도 못 받았어. 사과? 엄마한테. 그리고 단체방에 쓴 글도 바로 잡아야 해. 차영란이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왜? 가은은 캡처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저도 그대로 대응할게요. 이번엔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서 밖으로 나오자 저녁 공기가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가은은 문해숙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숨지 말자. 그래. 이제는 숨을 이유가 없네. 경찰서에 다녀온 뒤 도윤의 회사는 더 빠르게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며칠만 버티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창고 조건은 다시 협의하면 되고 물류비는 거래처에 사정을 말하면 늦출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밖의 사람들은 도윤의 사정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주요 납품처는 다음 발주를 보류했고 은행은 운영자금 연장 심사를 뒤로 미뤘습니다. 외곽 창고에서는 새 단가 적용 전까지 추가 물량을 받기 어렵다는 답이 왔고 사무실 관리비 정산서도 기한을 적어 다시 도착했습니다. 도윤은 대표실 책상 앞에 서서 회계 담당자를 노려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막을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회계 담당자는 계산표를 도윤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번 달은 어떻게든 막아도 다음 달이 문제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회사를 살리는 게 아니라 빚만 더 키우게 됩니다.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말을 그렇게 쉽게 합니까? 대표님, 지금은 감정으로 버틸 단계가 아닙니다. 은행 쪽 보류가 풀리지 않으면 급여부터 위험합니다. 박기환은 한쪽에서 조용히 듣고 있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도윤아, 이제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 도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까지 왜 그러세요? 네가 장모를 고소하면 회사가 살아날 거라고 믿은 것부터 잘못이었어. 아버지, 가은이를 겁주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한 것도 잘못이었고 도윤은 반박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차영란은 지역 모임 단체방을 열어놓고도 아무 글을 쓰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녀의 말에 맞장구 치던 사람들은 이제 조용했습니다. 대신 개인 메시지가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차 여사님, 그 글 사실과 다른 부분 있으면 빨리 정리하셔야겠어요. 며느리 쪽에서 캡처 가지고 있다던데 괜찮으세요? 차영란은 휴대전화를 소파 위에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다들 이래? 박기환이 거실로 들어와 차분히 물었습니다. 당신이 쓴 글 지울 생각만 하지 말고 바로 잡아야 해. 당신까지 나한테 이래? 집도 내놔야 할 것 같아. 차영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회사 보증으로 잡힌 것부터 정리해야 해. 지금 안 팔면 더 낮은 값에 넘기게 돼. 이 집을 어떻게 팔아? 내가 여기서 몇 년을 살았는데.
박기환은 대답 대신 부동산에서 받은 문자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금매로 내놓아야 문의가 붙을 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차영란은 한참 동안 화면만 바라보다가 주저앉듯 소파에 앉았습니다. 도윤이 가은에게 연락한 건 이틀 뒤였습니다. 가은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조정 관련 서류를 확인하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도윤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만나서 얘기하자. 할 말 있으면 그냥 지금 말해. 회사도 집도 지금 엉망이야.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가은은 서류 위에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도윤 씨가 시작한 일이야. 내가 잘못한 건 알아. 그래도 부부였잖아. 부부였으면 엄마 생신 자리에서 그렇게 안 했겠지. 도윤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가은은 먼저 통화를 끊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끝에 도윤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뭘 원해? 엄마한테 서면으로 사과해. 단체방 글은 어머니가 직접 정정하고 고소는 취하해. 돈도 원해? 가은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응. 위자료도 받을 거야. 엄마가 당한 일에 대한 합의금도 따로 받을 거고. 너 정말 변했구나. 이제야 제대로 말하는 거야. 며칠 뒤 조정실에서 가은과 도윤은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차영란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가 단체방에 올린 정정문이 출력되어 서류 사이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사돈에 대해 사실 확인 없이 쓴 부분이 있었고 오해를 부를 표현을 바로잡습니다. 가은은 그 문장을 끝까지 읽은 뒤 조용히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장모님께도 사과문 보낼게. 가은은 바로 잡았습니다. 나중에 보낼 게 아니라 오늘 여기서 쓰고 가. 도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가은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도윤 씨가 엄마를 경찰서까지 불렀잖아. 그 정도는 직접 해야지. 도윤은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한 글자씩 눌러 쓰는 동안 조정실 안에는 종이 긁히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도윤은 고소를 취하했고 가은은 혼인관계를 정리했습니다. 회사 이름이 붙어있던 외곽 창고 간판은 먼저 내려갔습니다. 남은 재고는 죗값을 받지 못한 채 정리됐고 사무실 불은 하나둘 꺼졌습니다. 박기환 부부가 살던 집에는 금매 표시가 붙었습니다. 차영란이 자랑하던 거실과 주방 사진은 부동산 매물 화면 속에서 낯설게 떠돌았습니다. 몇 달 뒤 그들은 오래 살던 동네를 떠나 외곽의 작은 전셋집으로 옮겼습니다. 차영란은 이삿짐 상자 사이에 앉아 도윤에게 전화했습니다. 도윤아, 너는 언제 와?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당분간 따로 지낼게요. 회사 정리부터 해야 해요. 엄마랑 아버지만 여기 있으라고? 지금은 저도 여유가 없어요. 차영란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한때 며느리와 사돈을 눌러버리면 모든 게 돌아올 줄 알았던 집안은 결국 서로를 원망하며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그해 늦가을, 가은은 문혜숙과 함께 작은 구두 매장 앞에 섰습니다. 문혜숙은 쇼윈도 안을 보다가 딸을 돌아봤습니다. 갑자기 구두는 왜? 가은은 엄마의 팔짱을 끼며 대답했습니다. 늦은 생신 선물. 괜찮다. 신을 구두는 있어. 그 구두는 이제 버리자. 가은이 어떤 구두를 말하는지 바로 알아들은 듯 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마음에 걸렸니? 응. 볼 때마다 그날 생각났어. 나는 괜찮았는데 엄마가 괜찮다고 해서 내가 괜찮은 건 아니잖아. 두 사람은 매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은은 편한 굽의 구두를 골라 문혜숙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신어봐. 오래 걸어도 발 안 아플 것 같아. 문혜숙은 의자에 앉아 새 구두에 발을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듯
발끝을 움직였지만 곧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은이 물었습니다. 어때? 문혜숙은 거울 앞에서 한 걸음 걸어본 뒤 대답했습니다. 편하네. 그럼 이걸로 하자. 계산을 마치고 나오자 매장 밖 거리에는 늦가을 햇빛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가은은 엄마의 걸음에 맞춰 천천히 걸었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함께 걸어갈 길이 앞으로도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생신을 축하해야 할 자리에서 도윤은 장모 앞에 와인잔을 내던졌습니다. 그 순간 깨진 것은 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가은이 참고 지켜온 결혼 생활도 시댁이 당연하게 누리던 배려도 함께 깨졌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기회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과 차영란은 사과 대신 책임을 떠넘겼고 고소와 협박으로 사람을 눌러보려 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믿었던 회사도 체면도 집도 하나씩 무너졌습니다. 반대로 가은은 그 집을 나온 뒤에야 자신과 엄마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참고만 살아야 하는 관계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언제나 웃음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줄 댓글은 다음 사연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